네, 저희 산업안전기사 제5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타이틀을 달고 있는, 화학안전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실 텐데요. 제목 보시면 1챕터가 화재 폭발 검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요, 전기 안전에서도 이제 감전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기로 인한 화재, 그리고 방폭 구조 이제 봤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제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교집합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도 있다. 우리가 전기 화재에서도 이제 뭐 인화점이라든지 발화점 그런 것들도 보셨을 거고요. 화학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화학 물질들 이제 기준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화학물질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에요. 어쨌든 이제 가스라든지 우리가 방폭 구조도 보셨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연소의 정의가 먼저 나와요. 연소란 어떤 것이냐. 뭐, 불에 타는 거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면, 물질이 일단 있어야겠죠? 물질. 이제, 불이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될 거고요. 산소와 화합할 때, 다량의 열과 빛을 발하는 수반하는 형상이다. 이게 연소래요. 우리가 뭐 어디 종이라든지 불 붙이면은,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빛도 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연소의 3요소에서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 요 세 가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고요. 불나기 위한 조건, 쉽게 얘기해서 연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가연물과 점화원, 산소 공급원. 요 세 개 봐주세요. 점화원, 가연물, 산소 공급원. 3요소가 있어야 된다. 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이제 뭐 발화점이라 그래서 뭐 스스로 이제 뭐 온도에 맞아서 이제 탈 수도 있지만, 불이 나려면 이런 기본적인 3요소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탈 수 있는 물질. 고체, 기체, 액체. 우리가 그 상으로 따졌을 때 고체, 기체, 액체가 있다. 뭐 그것은 뭐 이제 뭐 유류도 있을 수 있고, 종이도 목재류도 있을 수도 있고, 숯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죠. 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우리가 기호 그래서 뭐 줄도 보셨었죠? 전기할 때. 단위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애가 중요해요. 그 산소라든지. 산소는 공기 안에 들어가 있죠. 질소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산소 공급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소에 대해서 쭉 이제 볼 텐데, 기본적인 3요소.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하다. 가연물. 탈애가 먼저 필요하고, 불을 붙여줄 애가 필요하고, 발화. 그죠? 인화시켜줄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소 공급원. 계속 이제, 불이 붙었는데 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산소 공급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불 붙일 때 어때요? 아궁이 같은 데 불 붙일 때. 신문지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불 붙여놓고 나무 목재에 불 붙여놓고 부채질하죠. 공기 펌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 자동차도 어때요? 자동차 엔진 보시면은 그냥 가솔린이라든지 그냥 경유 가지고 그 기름만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흡기해서 그 산소를 적절하게 섞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의 힘을 내고 그런 게 기술이잖아요. 실린더 피스톤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산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인화점이랑 발화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그 전기안전에서도 인화, 발화 한번 챙겨 보셨었고요. 인화점부터 볼게요. 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예를 들어서 좀 금방 이제 증발할 수 있는 액체가 있다고 쳐요. 거기서 발생한 증기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 혼자가 아니라요. 다른 애가 이벤트를 준 거예요. 점화원에 의해 표면에서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 붙는 최저 온도예요. 뭐에 의해서? 점화원에 의해 불 붙는 최저 온도다. 그래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화점 보시면. 물질의 인화점에서 보시면
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쿠, 또 이거 보고 이거를 또 외워야 되나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거를 한 번에 통으로 외우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학 쪽에서는 특히 조금 이제 이런 화학 물질들이 주고 이제 화학 분자식도 좀 이제 계산하시는 거 양론식이라 그러죠. 자, 좀 이제 좀 계산하시는 거 분자식을 좀 이제 하실 줄 알면 편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들도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자, 문제에서 좀 중요하고 어떤 부분으로 이제 좀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프로필렌, 에테로, 디에틸 에테로, 휘발유, 산화 프로필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내 자가용 끄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친한 거는 요 부분일 거예요. 가솔린. 자, 그리고 경유. 또 혹시 요즘에는 기름난로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등유, 요 정도가 이제 될 거고요. 자, 인화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냥을 켜가지고 던졌을 때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인화점, 그 인화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보면 자, 우리 가솔린은 어때요? 야, 영하 43도예요.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라이터라든지 불 붙이면 불이 굉장히 잘 붙겠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경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50도에서 70도예요. 인화점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을 붙일라 해도 사실 경유는 잘 안 붙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경유를 가지고 불이 활활 붙고 그러는 것은 사실 이제 맞지는 않죠. 그렇게 따지면. 자, 그래서 경유와 우리가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많이 다루시는 게 요 정도다. 휘발유. 자, 그래서 불 붙이려면 휘발유지 경유는 아니다. 그냥 좀 이제 저렴하게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조금 설명을 했어요. 자,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스쳐도 불이 나겠네요. 그죠? 굉장히 인화점이 낮고요. 자, 니트로벤젠 같은 경우에는 자, 인화점이 굉장히 높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등유도 높고 아세트산이라든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톨루엔 벤젠부터는 이제 영화로 가게 되는데 자, 문제가 영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 유형 딱 알려드릴게요. 자, 인화점이 낮은 순으로 이제 저 순서가 맞을 것은 그렇게 순서 고르는 문제 적으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 중에 가장 인화점이 이제 인화점이 온도가 낮은 애는 누구이냐 고르는 문제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제일 큰 애 프로필렌 하나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니트로벤젠이 가장 높죠. 자, 그런 식으로 특색이 있는 애들부터 그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 4개 보기를 넣어놓고 이 중에 가장 높은 물질은, 혹은 이 중에 가장 낮은 물질은 그렇게 유형이 나옵니다. 자,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인화점은 불이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화점 볼게요. 자, 인화점과 딱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인화점은 점화원이 도와줘서 붙는 최저 온도. 자, 발화라는 것은 자, 스스로 충분한 주변의 에너지 조건이 됐을 때 스스로 이제 불이 붙는 온도다. 자,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스스로. 자, 요게 포인트예요. 스스로 점화되는 온도. 자, 그러니까 위험하죠? 발화점이 낮으면. 자,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발화점이 낮으면 우리 평상시에도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물질의 반응성이 높은 경우. 자,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원소이기보다는 혼합물일 때 더 이제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충격을 줘도 급격하게 이제 발화점이 높아지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에 따라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반응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냥 노출시켰을 때 폭발하는 그런 물질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름에 담궈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도 굉장히 많아요. 산소와 친화력이 좋은 경우. 자, 발열량이라는 것은 우리 칼로리죠. 다른 말로. 그죠? 킬로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열량이 높으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힘이 크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압력이 높은 경우, 우리가 기압이 더 크면 그만큼, 자, 밀집도가 크기 때문에 더 이제 효과가, 반응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또 발화점 볼게요. 아까 인하점 봤고요. 자, 발화점은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인데, 자, 이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 500도. 자, 메탄, 에탄, 프로판, 에틸렌, 아세틸렌.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의 물질들에 대해서 좀 이제 원소 기호들도 좀 알고 계셔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H 계열이에요, 전부. CH, 메탄, 에탄, 프로판, 아세틸렌, 에틸렌까지 CH 계열인데 그 분자가 탄소가 2가 2개냐, 그리고 수소가 6개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아세틸렌, 프로판, 에탄, 메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화학식들도 좀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식. 자, 그래서 발화점들이 각각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발화점이 가장 높은 게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는 우리 그 연탄가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낮은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황화탄소, 황을 함유하고 있는 탄소다. 자, 90도다. 자, 스스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 가장 낮은 애가 이황화탄소군요. 그죠? 자, 그래서 각각 이런 애들도 가지고 또 이제 다음 중 가장 발화점이 높은 것은, 가장 발화점이 낮은 것은, 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기출문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자, 처음부터 100%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끝까지는 다 가보셔야 됩니다. 1과목부터 6과목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 나는 1과목을 다 마스터하고 2과목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2배, 3배 시간이 소요되십니다. 자, 넓게 쭉쭉 가시고 그 100%를 하시고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을 채우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연소, 이제 그 불타는 거죠.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연소도 또 따로 이제 기체, 액체, 고체별로 이제 또 기준을 나눴습니다. 자, 표면 연소 한번 볼게요. 표면. 자, 표면부터 타서 이제 그 겉이 타는 거예요. 겉이. 겉부분이 탄다. 자, 가연성 가스 발생하지 않고가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그 고기모로 와서 숯 자체에서 열 발생되지 연기 그 자체에서 연기 나진 않잖아요. 고기를 구워서 고기에서 연기 나는 거지, 그죠? 자,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한다. 자, 그래서 표면 연소. 자, 요거 별표가 없는데 요거 곱하기 10개. 자, 표면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숯, 코커스, 목탄, 석탄. 자, 이렇게 끼워놓고 석탄은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 고르는 문제 무조건 나와요. 자, 그리고 각각 연소별로 자, 상황을 얘기하고 이게 어떤 연소냐.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런 유형으로도 두 번째 나오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고체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고체 연소에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가 있는데 하나 빼놓고 증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표면 연소는 이제 산소와 반응해서 표면만 타는 거고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게 특징이었어요. 고체예요, 고체. 자, 그다음에 분해 연소는 자, 그 화학식으로 계속 미분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자, 분자들이 계속 핵 반응하듯이 쪼개지고. 자, 가연물이에요. 점화원에 의해서 자, 열 분해. 자, 여기 나오죠. 열 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자, 우리가 생성된 가연성 증기. 자, 그래서 우리 신문 태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신문이나 볕단 태우면 어때요? 연기 하얗게 나잖아요. 자, 공기와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거다. 자, 그래서 석탄도 이제 쑤시지 않느냐 그러는데 성질이 다르죠. 나무고 이제 석탄은 그 광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목재라든지 석탄, 종이, 플라스틱 등 이제 허연 연기 나오면서
그 연기와 함께 이제 그 연소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해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다른 거 하나 끼워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 볼게요. 자, 가연물이 점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 일단은 점화 에너지 외부에서 받아서 이제 증발시켜요. 이제 자, 증기, 가연성 증기 얘도 연기가 나오는데 증기와 공기의 혼합 상태에서 연소하는 상태다. 자, 이제 황이라든지 나프탈렌. 자, 나프탈렌 쉬운 예로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에 많이 놓지는 않죠. 자, 그 고체 상태에서 어때요? 그냥 점점 줄어들잖아요. 기화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핀. 자, 뭐 촌농이죠. 파라핀. 쉬운 예로. 그런 애들이다. 자, 그래서 초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우리 불 켜놓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그 불꽃 그 에너지 공급받아서 타면서 자, 이렇게 그 증기 타면서 이제 그 약간 이제 그름식으로 이제 올라오죠. 그 발생한 증기랑 혼합해서 연소하는 형태다. 증발연소. 자, 자기연소예요. 자, 우리 자, 인화성이면서 자,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타면서 또 자체 내에 산소가 있어요. 그 스스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연소다. 자, 공기 중의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소다. 이게 특징이다. 자,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조 화합물에서 막 그 화합물 자체는요. 자, 요 원소에 대해서 뭐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쩐 특징을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또 굉장히 길어요. 그래, 요런 이제 니트로 화합물 그냥 이름 정도 좀 기억하고 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고체 4가지 봤어요. 자, 고체 연소가 아닌 것은 해서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시로 그 이제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에너지를 공급받아 열분해하는 연소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유형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액체는 증발과 분무가 있어요. 증발. 자, 당연히 액체니까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자, 가연성 증기. 자, 액체 표면에서. 자, 우리가 물 떠나도 그냥 놔두면 물이 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 이제 마르면서 증기가 발생해서 연소되는 현상이다. 자, 분무연소에서요. 액체 입자를 분무해서 연소하는 형태다. 자, 그래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휘발유를 그 호수체로 막 뿌리면서 불 붙이는 것보다는 쪼개서 우리가 그 스프레이처럼 칙칙 뿌리면서 그 면적, 공기와의 면적을 넓히면서 불 붙여야지 잘 붙는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기체 연소 보겠습니다. 기체는 말 그대로 그 공기 중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자, 확산이 있고 예혼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향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대류 현상이라든지 통해서 밀도 차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잖아요. 자, 공기 중에 확산돼서 연소 범위 농도에 이르렀을 때 연소하는 형태다. 그게 이제 확산 연소다. 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그 농도 기준에 맞았을 때 불붙는 게 확산 연소 기체에서는. 예혼합 연소는 그냥 제목 그대로 적절히 섞여서 그 이제 기준이 됐을 때 연소가 가능한 혼합가스 연소가 되는 형태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소 형태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소 종류들을 봤고요. 이런 이제 연소 범위들을 옛날 학자들이 다 이제 막 연구를 해봤어요. 자, 요 범위 안에서 혹은 이제 요 조건이면 이제 불이 붙는구나.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르샤를리에 법칙이에요. 자, 식을 먼저 보시면요. 자, L, 혼합가스의 연소 한계를 L로 놨어요. 자, 그리고 VN분의 VN이 있고 LN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각 전체 가스 VN은요. 자, 요 윗부분이죠. 자, 공통 분자 분모에서 공통 이제 분자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 자, 그 밑에 각 가스 성분의 연소 한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 혼합가스의 성분의 비율을 그럼 100을 기준으로 뭐 79, 그러면은 2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안에 각각 에틸렌, 메탄, 프로탄, 부탄 이런 애들이 또 이제 따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비율 각각 뭐 볼륨이 자, 우리가
자, 요런 이제 그 화학 물질들은 그 볼륨 퍼센트라고 이렇게 이제 기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L1이 일단은 뭐 2.3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또 이제 혼합가스비 중에 비율. 자, 그래서 뭐 79. 요런 식으로 뭐 4.4분의 뭐 V2 뭐 79. 뭐 이런 식으로 혼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 연소 범위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자, 요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 기출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요. 문제 몇 번만 풀어보시면은, 대번이 이제 적응을 하게 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요렇게 연소한 게, 자, 구하는 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존스식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가 없어서. 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자, 연소 범위, 한계라 그러는 건 범위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불이 붙는 범위를 데이터는 없지만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추정을 하는 식이다. 자, 그래서 LFL이라 그래서 로우, 플레임, 어레인지 해가지고 하한계와 어퍼. 그러니까 이게 어퍼랑 로우예요. 그러니까 하한계. 자, 이렇게. LFL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상한계, 하한계가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연소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하한계는 0.5라는 상수값들이 있죠. 상한계는 3.5, 그리고 하한계는 0.05. 여기에 뭘 곱하느냐? 자, CST라는 것은 이제, 그, 연소 조성 농도라는 그런 이제 그 식의 그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상수값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하한계와 상한계를 구해야 될 경우에는 자, 우리 하한계는 0.5를 곱하고 상한계는 3.5를 곱한다. 자, 그것까지만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에서 미니멈 옥시전 컨테인 해가지고 자, 화염이 전파되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 자,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이제 그 불이 번질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고 그 최소한의 산소 농도 구하는 것이다. 자, 그것은 이제 폭발 하한계.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한계와 상한계를 벗어나면요 또 불이 안 붙어요. 자,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소가스의 몰수, 산소가스의 몰수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이냐에 따라서 분자식에서의 몰수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화학물질 C2 H6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자, 몰수들 각각 이제 산소가 몇 개 이제 들어갈지 우리가 양론식을 통해서 이제 이항하고 해서 이제 계산하셔서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 분자가 이제 2개다. 몰수가 몇 개다. 자, 그런 거 이제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위험도고요. 자, 요 식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자, 요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자, 로우분의 어퍼 빼기 로우. 그래서 위험도다. 자, 하한계분의 상한계 빼기 상한계. 자, 요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요 식 자체를 묻는 문제도 나와요. 하한계랑 상한계 값의 차이를 하한계 값으로 나눈 것이다. 폭발 범위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요. 면적. 어퍼랑 로우랑. 자, 그래서 자, 위험도가 큰 가스는 상한계 값과 하한계 값이 차이가 크다. 이게 이렇게 멀수록 이제 공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도가 클수록 공기 중에서 폭발 위험이 크다. 자, 그 얘기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자, 하한계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 그렇게 해서, 분모 분자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서 그 범위를 측정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화학 안전, 필요한 부분들 계속 살펴보실 텐데, 자, 화학도 어쨌건 이제 분자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들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분자식을 조금 알아놓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다뤄보기로 하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그 5과목 화학설비 1차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어요.